수도가 영을 내려 천으로 다 호접하라 하였으니 이 호접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접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병고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시드 설교 네 번째 주일입니다. 목사님과 제가 한 주씩 번갈아 설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드 설교 네 번째 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이파이브라는 주제로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한 지 4주째. 다음 주가 드디어 D-Da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좀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인사할 때 좀 하이파이브로 우리 소리가 짝소리가 날 정도로 좀 활기차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리즈 설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그리고 우리 또 새 친구들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빈밥 있습니까?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옷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묵혀두었던 고가의 팬딩들을 이제 슬슬 입고 등장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추워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옷만 봐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눈도 정말 많이 왔었고요.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 다니는 것도 많이 힘들었었고 지하철도 멈추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진짜 이제 겨울이 정말 본격적이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셨죠? 지금 치르고 계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날씨도 마찬가지고 몸과 마음이 좀 쌀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허전하고 쓸쓸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으니 우리의 수목요일을 책임졌던 바로 그 행복한 시간이 이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상속자들이 끝났어요. 울어요 지금?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장르가요, 걱정 하이틴 로맨스인데 이런 장르인 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 상속자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잖아요. 그래도 아름답게 잘 끝나서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부끄럽다. 넘겨버리겠습니다. 네, 부끄러워.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요 한 2번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이 멘트들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 명대사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뭐 있죠? 직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직진. 김현정 직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직진. 예. 그래서 상속자들이 끝났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너를 기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일단 나오는데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드라마는 좀 대사가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보다가 그만뒀고, 저는 사실 이 상속자들보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요 드라마예요. 응사. 왜 그래? 쓰레기 오빠만 생각하니까 좋아? 네, 응답하라 194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요 1994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드라마인데 일단 이 드라마는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캐릭터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자 주인공 나정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구수한 영어 컨트리를 쓰는 나정. 그리고 꼬집고 있는 사람 누구죠? 쓰레기라는 별명을 가진 오빠인데 이제 되게 짓궂은 오빠인데 티격태격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동생을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줄 줄 아는 훈훈한 훈훈한 오빠예요. 그래서 요즘 그 전국이 이 쓰레기 오빠로 열풍입니다. 이런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천포, 삼천포. 네. 서울에 와서 계속 헤매고 있는 삼천포와 그리고 혜택. 네. 여수에서 오가는 시방 뭐 하는 거야, 시방. 여수에서 오는 혜택. 그리고 칠봉이, 야구하는 칠봉이. 저는 야구하니까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폼은 되게 엉망이에요. 폼은 엉망이고 똑같이 야구하는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왜? 아니 똑같잖아. 이거 모자도 써. 똑같이 야구하는 사람인데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누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1994년에 몇 살이었죠?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난 사람 고3이 94년에 몇 살이었지? 95년생이요? 여기 알겠어요. 갑자기 마음을 어려우시려고 하네. 이 드라마가 왜 저는 더 재밌냐면 1994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화와 깨알 같은 소품들이 드라마에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잘 경험해본 적 없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누굴까요? 네? 마법사? 왜 마법사라고 생각하지? 모자 때문에 그런가? 마법사가 아니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가수예요. 요즘 가수하고 비교하면 누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당시 최고의.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빅뱅을 키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사장님이에요. 많이 젊으시죠? 알죠? K-POP 스타에서 사회보시는 분. 네, 그분이에요. 전설적인 가수가 있었고.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스카이콩콩 아니죠. 네. 이거는 네, 덤블링이라고도 하고 지역적으로 뭐 방방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스프링 달린 매트 같은 게 있어서 막 뛰는 거예요. 신나게 뛰고 그런 건데 동네 공터에 가면 이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00원 내고 30분 동안 계속 뛰고 남자들은 여기 막 프로레슬링 하고 드롭킥 차고 막 이제 이러고 놀다가 내려오면 공중부양하는 기분이 들어요. 해본 적 있어요? 계속 뛰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걷고 있는데 뭔가 막 이렇게 유체이 타는 같은 기분이 들죠. 여학생들 지금 하고 있죠. 공중부양 중앙학생 공중부양 이런 놀이 기분들이 있었고 이거는 뭘까요? 네? 삐삐를 알아요? 들어가 봤죠? 이거는 삐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중전화 가서 이 상대방의 삐삐 번호를 눌러요. 그러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고 나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녹음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삐삐에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삐삐냐면 소리가 삐삐 이렇게 나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바로 들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공중전화로 가야 돼. 돈 넣고 이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 녹음된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었어. 왜냐면 지금은 그게 뭐 이러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되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삐삐가. 그래갖고 공중전화를 가서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학생들 이런 걸로 이제 막 약간 연애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오글거리는 막 사랑 멘트 막 녹음해놓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것들로 썼었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잘하죠? 달고나 내지는 뽑기라고 하는 그거 설탕 녹여가지고 꾹 눌러서 별 모양 찍어줘요. 그거를 잘 푸셔서 말고는 하나 더 주는 그런. 요즘은 학교 앞에 잘 없죠? 이것도 뭐 추억의 먹거리 이렇게 하고 명동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알아? 스트리트 파이터를 어떻게 알지? 이게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한 오락실에서 유행하던 건데 요즘은 뭐 여러분 PC방에 주로 가시지만 그 당시에는 오락실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격투 게임인데 이게 서로 이제 1대1로 이렇게 싸우는 게임이에요. 이거 하다가 서로 열받으면 이제 형키 뜨고 막 이러는 오락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 나와 막 이렇게 싸움 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저도 이제 오락실 가서 구경하다가 엄마 잡혀서 막 귀 막 이렇게 해서 끌려가고 그런 기억들이 있던 게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놀았죠. 뽑기 이거 아세요? 100원 넣고 두두둑 돌리면 캡슐이 나와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는데
이 뽑기의 맹점은 내가 원하는 걸 뽑기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사실 대원을 토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뽑기 위해서 막 3천 원 정도 투자를 해야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한단 말이죠. 불량식품. 소위 불량식품이나 말하는 것들인데 이거 먹어봤어요? 여기 있는 거? 뭐 먹어봤어요? 콜라맛 젤리, 아파치, 아프로 이런 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게 말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준비했어요. 이게 저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되게 눈이 반짝거리시는데 이거 알아요? 숲속에서 와닿는 톡톡 튀는 톡톡. 그 당시 명칭 톡톡 아세요? 아세요? 뭘 한번 해봐. 이런 게 있고 아폴로 이거 아세요? 이거 잘 먹으려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되게 원하는 거 같아 지금 손이 되게 원하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당겨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해갖고 쪽 한 번에 보관해 놓고 이거 아세요? 쫀득이 이런 거 있고 지금 여러분 표정은 뭐냐면 왜 불반주가 안 줘? 이런 표정을 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런 것도 있네요. CC 200 비타민 200mg 하는데 뭐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아십니까? 입술색 혓바닥 색깔 바꿔주는 사탕 빨간색, 파란색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혀가 파래져요. 되게 많네. 코코아 캔디 코코아 캔디 있고 콜라볼 콜라볼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좋은 거지. 콘팡 그 당시 이름 뭐죠?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그 당시 이름 옥수수 튀김 그 당시 이름 기억 안 나세요? 밭두렁 오빠가 그러지 밭두렁이라고 하는 과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쥐포 이런 거 그리고 비슷한 쫄쫄인데 이건 좀 크네요. 거대 사이즈 좋지 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분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에요. 오늘 생일인 친구 있어요? 에이 있는 걸로 내가 알아요. 정민이 맞지? 제가 선물 드렸는데 어제 안타깝다 미안해. 정민이 혹시 오늘 알았어? 생일 오늘 들었는데 왔어? 갑자기 이렇게 기지개 펴지 마. 헷갈리네.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친구. 아이씨 진짜. 아니 정말로 그러지 말고 오늘 처음 하는 친구 있던데 아까? 알았어. 그쪽에 내가 몇 개 배달해 줄게요. 왜? 처음 왔잖아. 처음 왔잖아. 지금 먹지 말고 이따가 먹고. 왜? 이건 이따가 저기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지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옛날 생각 이제 많이 했죠.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20년 전이에요, 무려 94년이.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지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옛날 사진을 좀 찾았어요. 저는 가운데 있고 옆에 있는 형님 계시고 어머니 머리도 왜 부채꼴 중이다. 왜 머리를 부채꼴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나중에 여쭤볼게요. 머리가 부채꼴. 그리고 저와 형은 살짝 파마를 했죠. 저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고요. 좀 잘 나가는 친구들만 앞머리를 살짝 파마하는 멋낸 거예요. 지금 멋낸 거고 뭐 이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고요. 옆에 형님은 왠지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옆에 사촌 동생 뭐 이런 사진들. 제가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형님의 리즈 시절 잘생겼죠.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 이제 급격하게 급격하게 형님은 노화되시고 형님은 급격하게 중학생이 된과 동시에 급격하게 노화되고
저는 아직 그래도 해맑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새 집에 이사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설레어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1996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옛날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제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모 교회가 마포에 있는 도원동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요 12월 요맘때가 되면 항상 뭘 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걸 항상 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문학의 밤. 왜 문학의 밤일까? 왜 문학의 밤일까요? 뭐냐면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 동안 그 이제 교육부의 친구,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장기를 같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뮤지컬 같은 거 하듯이 그런 건데, 왜 문학의 밤이냐면 항상 신앙송 같은 것도 하고 되게 오글거리죠. 신앙송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읽기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였냐면 연극을 하는 거였어요. 한 두세 달 열심히 준비해서 이 성탄 연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 제가 그때 했던 연극이 오늘 이 설교 공부할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저도 이 연극을 했었어요. 저는 기억하기로 친구 3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별로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는데 이걸 했는데, 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은 이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 연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액자식부성, 이거 알아요? 액자식부성. 무대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연극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연극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배역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으니 지체장애를 가진 덕구라고 하는 친구예요. 발음에 조심해 주세요. 덕후가 아니에요. 덕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어눌한 친구예요. 말도 잘 조금 못하고 이렇게 어눌하고 좀 이렇게 그런 친구인데, 연극을 같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 덕구를 이번 연극에 좀 같이 넣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때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요. 아, 선생님 덕구 연극 시키면 연극 망치면 어떡해요? 그것도 잘 못 배우는데 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은 이 덕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우리 덕구한테 좀 대사가 많이 없는 걸 시키면 되지 않을까? 비중이 없는 역할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 좀 투덜거리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대신 대사 없고 연극에 크게 지장 없는 역할로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덕구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여관 주인을 맡았어요. 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여관 방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방이 없는 상황이죠. 네, 사람 너무 많아서 없는데, 덕구가 그래서 이 멘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빈 방이 있습니까? 요셉이 물어볼 때 저희 집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딱 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그런데 덕구가 그 간단한 대사를 잘 해내지 못하고 한 가지 사고를 치고 맙니다. 영상을 준비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덕구가 글쎄 그 짧은 대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여기가 바로 그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주인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아, 누구시오? 빈방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내가 만삭이 돼서. 사정은 딱하오만 우리 집에 손님들의 가차 수가 어디 우리 부대 사람만 있는 줄 아쇼? 로마 군인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당신네들 안 돼, 빈방.
진짜 아내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편의를 좀 봐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무의창게 왜 자꾸 이러시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한번 내가 듣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키면 빌마 그러니까 이 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그만두고 가세요. 저희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따가 하면 안 되죠? 우리 집에 빈 방이 없습니다. 마세요. 우리 집에 네. 덕구는요, 갑자기 예정에 없던 대사를 하고 말았어요. 방이 없습니다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매정하게 떠나보내면 되는 그 간단한 역할을 덕구는 왜 갑자기 방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연극은 보시다시피 엉망이 됐습니다. 준비한 그 모든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는요, 수포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연극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빈 방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덕구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덕구의 진심을 알게 되신다면 왜 덕구가 빈 방이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덕구와 하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 마음을 전해서 그치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이 집에 방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고 땅에서 나라 그래요? 나라 예수님이 우리 내 안에서 났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요? 나 그러고 내 발이 다치고요. 걸레 바람 갖고 받고요. 내 발이요 다 비어 났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좋아해.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나 때문에 덕구는요 밤새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덕구의 진심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빈방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덕구는 예수님께서 그 천한 곳에서 정말 그 춥고 지저분하고 초라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방이 있다, 내 밤이라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연극은 망쳐지고 말았지만 이 덕구의 진심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덕구의 마음이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마법간에 재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천한 곳에, 그 더러운 곳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추운 곳에 예수님을 어떻게 재워요? 이 마음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13년 올해 이 겨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다른 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셔야 할까요? 어쩌면 2000년 전 그때나 2013년 지금이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무실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원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조차 잘 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주님께서 와서 머무실 만한 공간,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포대기에 잘 싸서 말 구유에 눕혔다.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사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 단 몇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방 하나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와서 머무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것을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로 분주하고 연말이고 또 춥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면 내 마음의 방에 찾아오시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여러분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긴 마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빈 방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 쓰고 우리의 신경을 빼앗겨서 정작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덕구의 그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방을 청소하고 쓸고 닦아서 주님이 편하게 머무실 수 있는 그 방을 준비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빈 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